그리고 어디선가 많이 본 피니쉬 무브, 이런 식의 액션도 가능합니다. 허리 완전 숙이면서 다리가, 특히나 이 다리 라인 보이세요? 쭉쭉 뻗은 이 라인? 와, 이거는 액션 베이스 그냥 걸어놨어요, 여기 등에다가. 근데 포즈가 너무 잘 잡히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데요, 저? 오늘 리뷰는 바로 모데로이드 고라이온 또는 볼트론. 자, 어릴 때 재밌게 봤었던 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로봇이 프라모델로 발매가 됐습니다. 앞서서 이제 근래 나왔던 다양한 이제 볼트론 또는 고라이온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프라모델은 그나마 이제 식품왕국 계통으로 있었으나 이렇게 정식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모데로이드로 고라이온이 발매한다고 했을 땐 좀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과연 굉장히 많은 그 볼트론 상품들 사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게 또 궁금하기도 했고요. 발매는 2024년 5월달부터 순차적으로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는 7,900엔인데 국내 판매 가격 기준으로는 72,000원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리뷰 베스트합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런너가 24장 정도로 꽤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패키지 같은 경우도 두께감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면 보면은 공식 사진들과 이제 멋들어지게 포즈 잡고 있는 고라이온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거 좋네. 이쪽에는 분리되어 있는 사자 5마리, 반대로 넘어가니까 고라이온의 머리. 요런 구도 좋네요.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볼 거는 좀 스티커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짜잔! 스티커가 은근 쓰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머리에 집중적으로 쓰여요. 머리. 가만 보면은 스티커 구성이 머리 하나 구성이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눈 있고 코 있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머리 하나, 머리 하나, 머리 또 하나, 뭐 머리 하나, 이런 식이다 보니까 구성이 보이죠? 딱 봐도 눈이고 막 이런 식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스티커가 다 머리에 쓰인다. 대신에 흑사자의 머리는 도색 처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뉴얼은 총 3부 들어갑니다. 기본 조립 매뉴얼, 그 뒤에 합체 매뉴얼, 그 뒤에 스티커 및 런너 배치도가 들어간 매뉴얼, 총 3권의 매뉴얼이 들어가고요. 근데 그동안 고라이온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뭐 합체 매뉴얼은 사실상 필요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수준이긴 해요. 애초에 합체가 어려운 게 아니다 보니까 얘들이. 무장들도 살펴볼까요? 먼저 시황검. 검날도 굉장히 볼륨감 있는 스타일로 나오게 됐어요. 일단은 진한 메탈릭 실버 사출색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여기 이제 크로스가드 부분에 요 안쪽이 컬러링이 다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손잡이 주변의 빨간색 포인트들은 파츠 분할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십자 모양과 왕관 등등 배경까지 다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형태고, 손잡이의 디테일은 뒷면까지도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색 포인트가 뒷면에 없는 게 살짝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이스 커터. 마치 방패 마냥 손에 쥐는 그 무장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노란색과 은색의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는데, 뒤쪽에 손잡이가 전반적으로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 회전부터 손잡이 자체적으로도 회전시켜주는 게 가능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손에 쥘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기보다 요 끝부분 날카롭습니다. 뾰족해요, 생각보다. 만질 때는 조심히 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블 소드, 전체 메탈릭 실버로 사출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뭐 굴곡이라든가 디테일들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죠. 그리고 손에 쥘 때 사용할 조인트도 들어가 있고요. 당연하지만은 이렇게 좌우 분리해서 양손으로 쥐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인트. 디스플레이 조인트 겸 합체할 때 보강 파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합체하고 나서 사용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사자들이 입에 무는 개별 무장입니다. 뭐 흑사자부터 적사자, 녹사자, 청사자, 황사자까지 개별 무장들도 화려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손잡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디테일도
꽤나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장식 부분의 디테일도 좋고요. 날 부분도 역시나 살짝 뾰족하니까 취급할 때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적사자와 녹사자 역시 디자인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굴곡이 있는 날 부분도 뾰족하게 아주 샤프하게 조형이 잘 됐고요. 그리고 입에 물 때는 조인트를 활용해서 입에 고정을 하는, 입천장에 고정을 하는 방식이고요. 반대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디테일들 구경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사자와 황사자의 무장까지 역시나 디자인 깔끔하고요. 이렇게 조인트 있고 뒤집으면은 다른 디테일들 볼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인트는 입에다가 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합체 후에 사용할 프로포션 헤드입니다. 정확히는 발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청사자와 황사자는 이제 합체 전후 머리 사이즈랄까? 이게 애니메이션 설정화 보면은 합체 후엔 머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걸 표현하기 위한 파츠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큼지막한 부분들은 분할이기도 하지만은 역시나 이런 컬러 들어간 부분들, 이렇게 빨간색 포인트라든가 이런 거는 스티커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큼지막해요. 발바닥이기 때문에 발바닥 아래쪽은 좀 평평한 편이고요. 이따가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사자들 한번 살펴봐야겠죠. 번호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자, 그럼 첫 번째로 흑사자. 전신이 검은색이 베이스인 사자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사자들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족보행, 거기다가 다리 쪽은 다 메탈릭 실버 사출을 사용한다는 게 모든 사자의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흑사자의 경우는 나중에 합체할 때 이제 몸통 그리고 허벅지, 무릎까지 되는 형태다 보니까 뒷다리가 좀 이제 위에가 좀 길쭉하다, 이제 허벅지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프로포션 차이, 이런 게 좀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자들과는 다르게 이제 모데로이드에 나온 흑사자는 유일하게 머리 쪽에 다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미간 사이에 있는 초록색 부분, 여기가 유일하게 스티커를 쓰는 부분이고 나머지 요 빨간 색깔의 라인이라든가 눈, 이런 부분은 도색 처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정수리 부분의 흰색이나 빨간색 이런 건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입을 벌려보면은 당연히 이제 고라이온의 머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머리는 이렇게 위로 숨겨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만 따로 딱 이렇게 벌려놓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목관절 자체는 머리 쪽에는 축관절로 이렇게 숙일 수 있는 관절이 있고 그 안쪽으로 이제 볼관절입니다. 아주 크게 가동하는 볼관절. 그 외에도 앞다리 부분에는 이렇게 노란 색깔 파츠 분할된 부분이라든가 다리 위쪽에 빨간 색깔 파츠라든가, 그리고 발 자체도 디테일은 꽤나 좋아요. 발톱의 형태라든가 아주 충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다리도 이렇게 앞으로 들고 내리고 하는 관절이 있고 좌우로 벌려주는 건 좀 힘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관절부도 마찬가지 크게 굽혔다 폈다 하는 것도 가능하고 발목 같은 것도 이렇게 크게 굽혀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도 가동을 하는데 이건 합체하고 좀 살펴보는 관절로 하도록 하고요. 뒷다리로 갔을 때도 노란 색깔의 파츠 분할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 이제 합체했을 때 허벅지가 될 부분이라든가, 뒷다리로 가면은 나름의 또 디테일들도 이것저것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도 샤프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골반에 축이동 기믹이 하나 있거든요. 골반 자체가 위아래로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라서 이렇게 축관절 하나로 해서 고관절을 크게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걸 통하면은 이따가 이제 사자들이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하기가 더 좋죠. 그리고 뒷다리의 관절 역시 편하게 뒤로 들고 앞으로 들고 이래저래 많이 움직여 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뒷다리 같은 경우도 무릎 쪽에 크게 움직이는 관절 가지고 있고 발목도 가동하고요. 그리고 배면을 보면은 이렇게 합체했을 때 흉부나 골반이 보이는데 이거 역시 합체하고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골반의 축이동이라든가 이런 가동들을 활용을 해서 쪼그려 앉아있는 포즈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 쪽도 보면은 접혀져 있는 날개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숫자 스티커도 부착을 시킬 수 있죠. 그리고 무장을 입에 물 때는 입을 벌리고 이제 고라이온의 머리는 위로 들어주고 조인트가 요 입의 바닥 쪽에 향하게끔 해서 이렇게 살포시 물려주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무장 들고 이렇게 멋들어지게 세워주는 것도 가능한 거죠. 자, 다음은 적사자. 전체적으로 이제 아주 약간 귀엽다고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팔이 되는 애다 보니까 사이즈 자체는 다른 사자들에 비하면 작지만은 그 특유의 각진 외형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리나 꼬리에 진한 메탈릭 실버 사출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허리 쪽이 나중에 팔꿈치가 될 부분이라던가 이게 위를 봤을 때는 이제 컬러가 분할되어 있는 포인트라든가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위에 다 분할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2번 스티커 부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목 주변에 검은 색깔의 파츠도 분할되어 있는 형태고 다리 자체 디자인도 관절들이 이것저것 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합체할 때 다리 굽힐 때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굽혀진다? 깔끔하게 굽혀진다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머리 위주로 스티커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콧등 라인과 눈 그리고 볼 요런 정도 스티커가 붙습니다. 머리 자체도 볼관절이기 때문에 회전시키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입 벌리는 것도 간단하게 입을 벌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다리도 이렇게 앞으로 가동시키거나 요 무릎 같은 경우도 이중관절이에요. 이쪽은 무릎이 위아래 이중관절이라서 크게 굽혀진다거나 발목 같은 경우도 앞뒤로 크게 굽혀지기도 하죠. 중간에 있는 허리도 마찬가지 좌우로 크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흉부 쪽으로 이렇게 아래로 굽힐 수 있는 상체를 굽힐 수 있는 관절이 있어서 이 부분도 꽤나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 중 하나예요. 뒷다리 역시 앞다리처럼 이렇게 앞뒤로 회전 그리고 무릎은 관절이 하나입니다. 뒷다리는 그리고 발목에 크게 가동하는 발목 거기다가 어차피 합체할 때 쓸 거긴 한데 목 관절을 이렇게 앞으로 뽑아주는 게 가능해서 볼 관절을 좀 더 자연스럽게 큰 각도로 꺾어주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관절들 활용해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도 표현해봤고요. 무장은 입 천장에다가 조인트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는 약간의 각도만 줘도 멋진 포즈가 나오기도 하죠. 다음은 녹사자. 적사자와 같이 팔이 되는 형태다 보니까 사이즈는 작지만 둥근 외형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적사자는 각진 형태였다면은 이쪽은 곡선이 더 두드러지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옆모습 봤을 때 다리 같은 경우도 디테일이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가만 보면 다리 외장을 비교했을 때 이제 적사자는 좀 둥근 그런 느낌이라면은 녹사자는 디테일이 더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죠. 마찬가지로 꼬리까지 진한 메탈릭 실버 사출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기믹이라던가 이런 건 같습니다. 등 쪽에 이렇게 3번 스티커 부착을 해주었고 머리 쪽에 스티커 쓴다고 했잖아요. 뭐 콧등, 눈, 볼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입 모양도 적사자랑 조금 다른데 적사자는 각진 입이라고 하면은 녹사자는 이렇게 둥근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만 보면 턱의 디테일도 좀 다르죠. 가동하는 건 적사자랑 똑같습니다. 가동 방식도 똑같고요. 그리고 아래쪽 안 보여드렸구나. 아까 적사자 볼 때도 안 봤죠? 이렇게 안쪽에 어깨 관절이 될 조인트가 숨겨져 있는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 만들어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개인 무장은 입 천장에다가 역시나 각도만 살짝 바꿔주더라도 이렇게 허리 살짝 꺾어주고 이렇게 각도만 살짝 바꿔도 멋진 포즈가 완성이 되죠. 다음은 청사자! 오른다리가 될 친구죠. 기본적으로 전신이 역시 파란 색깔의 사자기도 하고 다리 자체는 마찬가지 어두운 메탈릭 실버 사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리가 될 만큼 좀 사이즈가 있는 편인데 무엇보다 좀 길쭉하다는 게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스티커는 머리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요 정수리 부분, 뭐 옆에 보이는 빨간색이나 은색, 노란색까지도 콧등까지도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입 자체도 그냥 간단하게 벌려주는 게 가능하고 역시나 아까 팔 될 애들도 그랬지만은 이쪽은 각진 형태가 좀 돋보입니다. 특히나 머리가 유독 각진 형태가 돋보이고요. 귀 부분도 각지고 머리에 디테일들도 좀 각진 형태가 많죠. 그리고 그 뒤로 다리 쪽으로 가면은 이제 몸통 쪽이 검은 색깔 라인 부분들 기본적으로 큼지막한 부분들은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티커는 거의 다 머리에 쓰이니까요. 앞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 검은 색깔 부분도 안쪽이 다 파츠 분할되어 있고 요 등 부분에 빨간색, 흰색, 뭐 노란 색깔 라인 다 파츠 분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숫자 4번 부착을 해봤고요. 다리도 보면은 아까 적사자랑 비슷하게 좀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관절들도 디테일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리마다 이렇게 디테일들 더 뒤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특징이겠고 발톱 같은 경우도 깔끔한 디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 가동은 기본적으로 볼관절을 쓰고는 있지만 이 작은 머리 상태에서는 이렇게 고개를 들고 숙이는 정도인데 이 몸통 쪽에서 아주 크게 회전하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들고 완전히 숙이고가 가능합니다. 당연하지만 다리 쪽은 앞뒤 가동 그리고 무릎도 크게 굽혀지기도 하고요.
발목 역시 별도로 아주 크게 가동하는 발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 역시 가동이 있는데 이렇게 좌우로 꺾어주는 가동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들고 숙이는 쪽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뒷다리 역시 아주 크게 굽혀지는 그런 다리 갖고 있죠. 아무래도 뭐 합체를 해야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는 포즈도 다 취해줄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앞선 다른 사자들과 동일하게 무장 입에 들려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치만 이제 청사자랑 황사자는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죠. 짠! 머리 사이즈! 큰 사이즈의 머리는 스티커 사용하는 양이 훨씬 적은데 그나마 귀에 빨간색, 은색, 눈, 코 요 정도? 작은 머리 같은 경우는 요 턱 뒤에 있는 노란색이나 이런 정수리의 검은색도 스티커를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신에 이 큰 머리는 입이 벌어지지는 않아요. 사실상 이제 발 전용이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요 작은 머리던 큰 머리던 분리 합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을 뽑아준 다음에 그냥 볼관절인 채로 이렇게 간단하게 파츠 교체식으로 해서 머리를 교체해주는 거죠. 분위기가 갑자기 SD가 됐죠? 귀엽지 않습니까? 다음은 황사자. 노란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황사자입니다. 전반적인 뭐 파츠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앞선 다른 사자들과 비슷합니다. 노란색의 바디, 은색의 다리 이런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청사자와 마찬가지로 다리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길쭉하고 사이즈가 좀 큰 형태의 사자기도 합니다. 머리를 자세히 보면은 방금 그 청사자와는 다르게 곡선이 더 많습니다. 각진 데가 없냐 그러면 없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옆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곡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사자랑 비교하면은 각진 모습과 곡선의 모습 약간 이제 서로 다른 모습을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스티커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옆에 보이는 검은색, 빨간색, 은색 이런 건 다 스티커고요. 눈이나 요 콧등 라인 여기까지도 다 스티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 벌리는 거야 편하게 이렇게 당연히 벌려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몸통 쪽도 빨간색과 검은색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졌고 다리 같은 경우도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어두운 컬러의 메탈릭 실버 사용하기도 했고 요 다리 쪽의 디자인이 아까 이제 청사자랑은 또 다릅니다. 청사자는 동그란 디테일이었다면은 이쪽은 좀 더 직선적인 느낌이 더 많은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죠. 대신에 요 무릎 아래쪽으로의 다리는 같은 파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도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등 쪽으로 가서 여기 역시 숫자 스티커를 한번 붙여봤고요. 빨간색의 파츠 분할, 흰색의 파츠 분할 다 형태에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자들과는 다르게 이제 꼬리에 디테일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패널 라인들이 이렇게 가로로 쭉쭉쭉쭉 그어져 있는 게 특징이죠. 가동 역시 청사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 잘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에 무장을 물고 각도 한번 딱 이렇게 줘봤습니다. 멋들어지게 서네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거대한 머리가 들어가잖아요.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한 2배 정도는 차이 난다. 2배에서 한 2.5배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엄청 큽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양의 스티커를 사용을 합니다. 빨간색, 검은색, 은색, 눈, 콧등 다 스티커를 쓰고 있고요. 청사자도 그랬지만은 이제 바닥면은 좀 평평한 모습입니다. 얘가 이제 발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어느 쪽 머리를 써도 다 변형, 합체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이렇게 머리를 뽑고 큰 머리를 끼고 역시 SD화! 급격한 SD화. 그리고 모든 사자에게 입에다가 무장을 들려주고 한번 세워봤습니다. 멋들어진 포메이션. 그리고 모든 라이온들을 다 이렇게 쭈그려 앉혀봤습니다. 귀엽네요. 뭔가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아니면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합체를 해볼까요? 렛츠 고 라이온! 자, 그럼 흑사자부터 만져보도록 할까요? 일단 다리들은 일자로 쭉쭉 뻗어줍니다. 완전 쭉쭉. 뒷다리도 일자로 쭉쭉. 전부 다 쭉쭉쭉 뻗어놓고 골반도 일자로 만들어주고 허리도 이제 펴주고 먼저 꼬리부터 접어줍시다. 꼬리를 반으로 접고 안으로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안쪽에 보면은 작은 핀 하나가 있죠. 이걸로 이 핀을 끼우는 겁니다. 이 꼬리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방금 이제 사자일 때 골반에 추기동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락을 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끼워가지고 락을 걸어서 바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앞다리로 와서 다리 위쪽에 커버를 열어주고 그대로 접어 넣어줍니다. 발바닥도 눌러서 깔끔하게 넣어주고 커버를 닫아주면 되고요. 반대쪽 마찬가지 넣고 발바닥 누르고 닫고 그리고 그대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데 아래쪽 방향으로는 돌다가 아래쪽에 걸리기도 하니까 웬만하면은 이렇게 위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면 여기서 멈춰요. 애초에 위쪽으로밖에 돌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앞을 보게 숙여준 다음에 마무리는 나중에 하고요. 등으로 가서 접혀있던 날개들 펼쳐줍니다. 날개 펴고 들고 좌우로 펴고 이렇게 하면은 흑사자의 준비 끝. 다음은 적사자. 이때부터는 간단하죠. 그대로 다리들을 다 접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뒷다리, 앞다리 뭐 다 접어주고요. 근데 여기서 참 괜찮았던 게 뭐냐면은 앞다리랑 뒷다리가 다 뭔가 딱 공간 안에 라인 안에 딱딱 들어맞게 되어 있다는 거. 특히나 이 뒷발 부분이 이렇게 정강이에 딱 라인에 맞게끔 되어 있는 요런 디자인은 상당히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꼬리 같은 경우도 위쪽 커버 열고 꼬리도 접어 넣어주고 덮어주고 손목도 머리 잡고 앞으로 빼서 이렇게 손목 연장도 시켜주고 안쪽에 들어가 있었던 어깨 조인트도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적사자 준비 끝! 그리고 녹사자! 적사자랑 동일한 형태의 변형이죠. 해서 그대로 다리도 완전히 다 접어주고 동일한 형태의 발도 쓰고 있기 때문에 라인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다리 다 넣었으면은 꼬리도 접어 넣어주고 손목도 연장시켜주고 어깨 관절도 뽑아주고 준비 끝! 다음은 청사자! 꼬리 먼저 접어서 넣어준 뒤에 입 닫고 그리고 목을 쭉 위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다리들도 완전히 접어서 이렇게 넣어주고 앞다리도 이렇게 뒤로 돌리고 발을 밑으로 펴고 반대쪽 마찬가지 작업을 해주고 중요한 게 머리, 턱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발꿈치가 접혀져 있어요. 이것까지 완전히 펴주면 됩니다. 청사자 준비 끝! 다음은 황사자! 청사자랑 똑같죠? 꼬리 접고 입 다물고 머리 들고 다리 완전히 접고 뒷다리도 완전히 접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발꿈치 오픈! 황사자 준비 끝! 그리고 흑사자를 가지고 와서 각 라이온들을 그냥 그대로 다리도 밀어 넣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끝까지 밀어 넣어주고 양쪽 어깨도 조인트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마무리로 귀 펴고 입 벌려서 얼굴 꺼내면 오 잘생겼네. 고라이온 완성! 이 상태로도 생각보다 프로포션 괜찮은데요? 이게 발 프로포션 파츠가 있으니까 안 쓰면 많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대단한 그런 이질감은 아니네요. 근데 집중해서 보면 확실히 머리가 작긴 하네요. 이거 바꿔봅시다. 바꾸니까 달라 보이긴 하네요. 이게 확실히 프로포션 파츠를 쓰는 쪽이 좀 더 그 설정화에 가까운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생각해보면 설정화가 로우 앵글인 것도 있기는 한데 발이 상당히 크게 그려져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설정화처럼 비슷한 구도로 한번 세워봤습니다. 설정화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발이 엄청 크게 그려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 느낌과 그리고 특징 중 하나가 무릎에서 이렇게 발로 내려오는 라인이 살짝 사선으로 넓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거를 최대한 살린 그런 하체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합체된 고라이온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신의 여러 가지 컬러의 사자들이 합체한 이 모습. 역시 뭐랄까 이 로망이 있는 그런 디자인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역시 동물은 5마리가 합체를 해야 멋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진짜 전체적인 프로포션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적당히 길쭉하면서 적당히 볼륨감 있고 그러면서도 좀 늠름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좀 사이즈가 큰 편인데 간단하게 정수리까지 사이즈를 재보면은 20cm입니다. 20cm. 아니네, 조금 넘네? 애매하게 넘네요. 그리고 날개까지 하면 21cm가량 나오네요. 약 20cm가량 되다 보니까 볼륨감, 사이즈 꽤 있는 편이다 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머리부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고라이온의 얼굴 잘생겼습니다.
이마에 있는 저 은색깔 포인트, 파란 색깔 라인 다 도색 처리가 되어 있고요. 얼굴 자체는 먹선만 살짝 넣어놨습니다. 대신에 살짝 아쉬울 수 있는 점은 표정 교체는 없다는 거예요. 표정은 딱 이 얼굴 하나기 때문에 뭐 입을 벌리고 있는 표정이라든가 그런 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이제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도 깔끔해서 보기가 좋은, 특히나 조형, 특히나 보기가 좋죠. 옆모습 특히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몸통, 이거 흉부의 색깔은 전부 다 분할입니다. 싹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붉은 색깔의 라인 부분도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고요. 조립하면서 놀란 것 중 하나는 이 문양 안쪽에 있는 빨간색은 이 겉에 있는 빨간색이랑 하나의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파란색이랑 초록색의 파츠를, 작은 파츠를 끼워 넣는 방식인 거죠. 이거 신기합니다. 그리고 허리, 복부에 있는 요 별 모양의 요 무늬는 노란 색깔 도색 파츠로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빨간색은 깔끔하게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 라인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뭐랄까 이쪽은 유독 좀 로봇스럽다 같은 느낌도 있어요. 골반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진 형태잖아요, 되게. 그리고 양팔이야 아까도 계속 봤지만 적사자와 녹사자의 그대로의 모습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 쪽도 보면은 골반 바깥쪽에 노란 색깔의 파츠 분할된 부분이라든가 각진 허벅지의 모습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죠. 특히나 허벅지 뒤쪽으로는 이렇게 굴곡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더 뭐랄까 슈퍼로봇 같은 그런 로봇 같은 느낌. 그리고 뒷모습으로는 날개가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크게 펼쳐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접혀져 있는 흑사자의 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띄죠. 그리고 다리 쪽 역시 아까 봤었던 이제 청사자와 황사자의 모습 그대로 활용하는데 이제 프로포션 파츠를 한번 써봤죠. 살짝 이렇게 넓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확실히 안정감 있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뒷모습 보면은 좌우 깔끔하게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모습과는 다르게. 자, 그럼 가동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목은 기본 볼관절이죠. 고개 돌리는 데는 크게 문제없이 편하게 돌아가기도 하고요. 숙이는 부분은 크게 숙여진다는 느낌은 아니지만은 이 흑사자의 목관절 이용하면은 고개 드는 거는 아주 크게, 편하게 아주 크게 하늘을 볼 수도 있는 이런 형태로 움직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깨는 앞으로 뽑혀 나오는 관절은 없지만 흑사자 쪽에서 어깨가 위로 들리는 관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기본 적사자와 녹사자의 관절이 또 있으니까 아주 크게 팔을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팔 회전 당연히 존재하고요. 팔꿈치 굽히는 데는 단일 관절로 90도 좀 못 미치지만 손목을 연장했던 것처럼 팔꿈치 쪽도 연장 기믹이 있어서 앞쪽 몸통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연장을 시켜주는 게 가능합니다. 락기구가 있어서 딱 소리 날 때까지 당겨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팔꿈치가 이중 관절로 늘어나서 90도 정확하게 깔끔하게 굽혀주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손목 같은 경우도 기본 볼관절이죠. 연장 전과 연장 후가 전혀 달라요. 손목을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줄 수 있다 보니까 연장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꽤 크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손목도 자체적으로 돌리는 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팔꿈치 관절 안쪽으로 꺾는 것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라인을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주면서 움직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허리 요 아래쪽이 아니라 이 중간 부분에 크게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크게 돌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아주 거대한 볼관절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허리를 살짝 이렇게 숙여주면서 돌리면은 뭐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돌아가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 또 축관절이 있기 때문에 허리 숙이는 것도 편하게 숙여집니다. 뒤에서 보면은 밑에 있는 축관절로 숙여주고 위에 볼관절로 돌려주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허리 숙이는 부분이 꽤나 숙여진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꽤 많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고관절, 스커트가 없으니까 편하게 뒤로 들고 편하게 앞으로 들고 앞으로 드는 거는 90도 정도 딱 들어지고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것도 아주 편하게 90도 들어집니다. 관절 강도도 짱짱해서 편하게 액션 포즈 취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지금 흑사자 꼬리로 막아놨지만은 락을 풀면 고관절에 축이동도 생기기 때문에 다리 들어 올리는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더 들어 올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은 뒤쪽이나 옆쪽이 좀 골반이 휑해 보인다는 느낌도 있죠. 허벅지 회전 물론 존재하기 때문에 편하게 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무릎 관절,
무릎 관절도 이중입니다. 흑사자에 있던 관절과 그리고 각각의 청과 황사자에 있는 관절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관절 움직이면 이렇게 다리가 된 사자 쪽에서 움직여주고요. 더 움직여 보면은 이제 흑사자 쪽에서 관절이 움직이면서 완전히 굽혀지는 무릎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발목이랄 게 있을까 할 수 있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이제 각각 사자 허리 회전하던 거 있죠? 이게 발목이에요, 사실. 그래서 좌우로 꺾는데 근데 이 정도면은 접지력 별로 아닐까 할 수 있는데 발목의 연장. 물론 안쪽에 돌기가 있어서 이렇게 당길 때도 딱 소리 날 때까지 당겨주고 넣을 때도 딱 소리 날 때까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장하면은 발목을 더 크게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지력을 훨씬 더 높여주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사자들의 몸통 관절 이용해서 이렇게 발을 뻗고 굽히고 이런 건 뭐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고관절의 축이동까지 사용을 해서 이렇게 무릎 꿇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멋들어지게 무릎 꿇기가 되더라고요. 상당히 박력 있는 느낌? 그런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발목 연장, 허리 관절도 좀 쓰고 어깨나 팔꿈치 관절도 좀 써서 멋들어지게 좀 늠름하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충분히 멋지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스타일리시하게 세우는 것도 꽤 괜찮은 그런 전시 방법이죠. 그리고 주먹질하고 있는 느낌의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발에 접지력 올려서 크게 허리 꺾으면서 주먹을 내지르고 있는 느낌.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한번 써볼 건데 이 조인트를 쓰면은 아까 골반의 축이동 있죠. 이게 흑사자 꼬리만으로 락을 걸고 있는 거다 보니까 만지다 보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 뒤쪽과 골반 아래쪽을 감싸듯 조인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축이동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끔 되고요. 밑에는 디스플레이용 조인트니까 구멍이 있죠. 3mm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탠드에 올리면 아주 날렵한 액션들, 좀 더 화려한 액션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볼트론 만지면서 다른 고라이오 만지면서 요런 정도 액션 한번 해보고는 싶었는데 막 초합금이고 이러니까 여의치 않았단 말이죠. 핸들링이 역시 프라모델이 만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슈퍼히어로 랜딩도 한번 해봤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뒤로 밀려나고 있는 느낌이라든가 뭐 이런 느낌으로 봐도 되는데 확실히 이게 포즈를 되게 자유롭게 잡을 수 있고 핸들링이 쉽다는 게 역시 프라모델의 장점이기도 한데 진짜 그동안에 막 고가의 피규어에서는 잡아보기 힘들었던 그런 포즈들 편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저 같은 이런 액션 포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더블 소드 역시나 포즈를 한번 취해봤는데 그냥 쭉쭉쭉 막 벌어지고 막 이러니까 포즈 잡는 재미가 막 쏠쏠하네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느낌의 포즈를 취하죠. 좀 이렇게 상체 세우고 무장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이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휘두르는 액션까지도 한번 포즈 취해봤습니다. 그리고 웅장한 사이즈의 시완검과 스페이스 커터. 거의 본인만한 사이즈, 본인보다 큰가? 거대한 시완검이다 보니까 박력이 꽤나 좋습니다. 먼저 스페이스 커터를 앞으로 내밀고 있는 이런 포즈 한번 취해봤고요. 요건 약간 방패 같은 스타일로 한번 포즈를 취해본 거죠. 그리고 고라이온의 시완검 포즈 하면 또 요런 포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양팔 쫙 벌려서 오른팔로 시완검을 휘두르기 직전의 느낌. 그리고 이건 전신으로 봐야 또 멋있죠? 전신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멋진 그런 느낌. 거기다가 팔다리도 쭉쭉 뻗어 있으니까 포즈 잡았을 때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거대한 검을 들었는데 안 해볼 수 없는 그 포즈, 용자 검법 바로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포즈가 잘 나옵니다. 옆에서 보더라도 정면에서 보더라도 꽤 자연스럽게 포즈가 나와가지고 이게 분명히 어깨가 앞으로 안 모이는데도 이게 포즈가 어느 정도 딱 나오니까 이거 굉장히 이거 저 같은 이런 포즈 잡는 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싫어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거는 또 진짜 포즈가 잘 나오니까 다양한 구도를 한번 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검을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의 포즈, 이렇게 휘둘렀을 때의 느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크게 베어냈을 때의 느낌인데 이런 포즈도 꽤나 괜찮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어디선가 많이 본 피니쉬 무브, 이런 식의 액션도 가능합니다. 허리 완전 숙이면서 다리가, 특히나 이 다리 라인 보이세요? 쭉쭉 뻗은 이 라인? 와, 이거는 액션 베이스 그냥 걸어놨어요. 여기 등에다가. 근데 포즈가 너무 잘 잡히니까 이게 잠깐 너무 재밌는데요, 저?
여러 가지 화려한 포즈들도 좋지만 이렇게 그냥 정말 늠름한 이런 포즈도 꽤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모데로이드 고라이온 또는 볼트론 리뷰를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부품이 많아서 좀 놀랍기도 했는데 다 완성했을 때 무엇보다 이렇게 가동하면서 노는 거, 액션 포즈 한번 잡아보는 거,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완성하고 나서의 재미? 포즈 잡아보는 재미? 그 원작에 나오는 포즈들도 좋지만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슈퍼로봇들의 포즈들, 이런 것들도 깔끔하게 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프로포션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뭐랄까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좋은데 뭐 가동들도 좋아가지고 포즈 잡는 재미가 정말 셌다. 근데 아쉬운 점을 좀 이렇게 좀 이야기해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각 사자들 다리의 색깔, 저 메탈릭 실버 사출이잖아요. 조금은 더 밝은 톤이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너무 어두운 실버 같은 느낌이어서 유독 좀 칙칙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다른 데들에 비해서 유독 각 사자의 다리 쪽 저게 좀 칙칙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조립할 때 시청자분이 제롱님 도색하실 거예요? 하시던데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은 이 합체했을 때 흑사자의 고관절 추기동하는 부분? 고관절의 관절 강도에 비해서 이 락 부분, 그 꼬리가 락 걸어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이어가지고 가동하다 보면 액션 포즈 취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락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골반 뒤쪽을 잡고 가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동하실 때는 이제 저처럼 이렇게 골반 뒤쪽을 잡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는 아예 디스플레이 조인트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 외에는 흑사자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스티커를 많이 쓴다는 점. 근데 스티커는 다 머리에 집중돼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큼지막한 부분들의 컬러는 다 분할이긴 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좀 아쉬웠고 나머진 다 좋았어요. 가동, 액션, 뭐 프로포션, 기믹 다 좋았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브쉐.